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잠깐 한 3분 정도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일주일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한 20분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주말이면 이렇게 멀리서 또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과거에 많이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부분을 이제 제 나름대로 오버랩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이러한 힘입니다. 끝까지 해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있지 않아요. 스스로한테,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과연 내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어떤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그러면서도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해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단을 제대로 조직하는 거죠. 관리단을 제대로 조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실제 해보시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투명하게 효율화되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안착시킨 분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왜냐하면 안착시키기까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라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바쁘죠. 다들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다들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모든 공동체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선뜻 나서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배신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의 속성, 왜 저분들은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왠지 왜 그렇게 저렇게 바쁠까? 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게 될 테고, 총유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 전체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대부분이 앉아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있어 보시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그 중개하시는 분들도 중개업만 하시다 보니까 집합 건물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관리단을 제대로 조성해서 관리비를 효율화시키고 건물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 자동적으로 부동산 매매도 잘 될 텐데,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기업 그 건물의 본질적인 가치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업에 대해서 중개업만 하시다 보니까 큰 틀을 보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잘했느냐, 처음부터? 당연히 저는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거의 2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에, 저도 한창 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까지 기업체에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저도 자회사를 만들고 이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의 어떤 속성들, 어떻게 지금 기업을 사업계획서를 내고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대기업체들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구축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알고는 있었지만 저 또한 이 현실에서의 이 야생에서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하나를 이렇게 매수했는데 그때 엄청난 관리비와 부풀러 있었고 건물 자체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누수가 많이 발생했고, 제가 있는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누수가 너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지도 않고,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좋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안 되어서 몇 번에 걸쳐서 했어도 안 돼서 변호사한테 찾아갔는데 변호사분들께서 선임료를 요구한 대로 제가 넉넉하게 드리는 저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한다면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히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들어오고, 그래서 과거 한때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눈물까지 스스로한테 흘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고통들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그 고통을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 이런 부분도 많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저 또한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때 학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세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치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의 어떤 한계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나고, 학창 시절에 또 친구들과 선후배 사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야생에서, 회사 생활 말고 이렇게 야생에서의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였고, 그 속에서 저는 그 당시 때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보면 왜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깔끔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많이 당하고 나니 내가 참 이게 자존감은 강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은 강했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한테 너무나도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물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스스로한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을 한번 겪으시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스스로한테 한번 되새겨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제가 드리는 이유가, 저 또한 있죠,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는 인생을 좀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항상 보면 저는 처음부터 미리 대비해가 술술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합 건물 있죠,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잘못 사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에 있다면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내가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그 통과 의례라고 해야 되나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다만 자연적인 현상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내고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만 이익되면 안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서도 이익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능히 아마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많은 고통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4, 5년 전부터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저는 그때 아주 젊은 초기에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변호사한테도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집합 건물에 대해 잘 모르시고 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20년 전으로 흘러가면 그 당시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시행사 쪽 하고 있죠. 그쪽에 관련된 법으로만 거의 다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소유자, 구분 소유자에 관련된 법적인 조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는 것마다 있죠. 이렇게 뭐가 조정이나 패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꽤 있었었고, 참,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심란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여러분들이 겪었다든지 아니면 한두 번 겪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가서 그냥 피해버렸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래 되면 이번에는 꼭 극복을 해내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전체에 그 이익이 되도록 관리를 효율화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러한 건물에 있는 건설을 지었던 업체는 그 관리 업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 돈을 당겨서 시행사죠. 은행진에 당겨서 이렇게 시행을 한 쪽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다들 건물에 대해서 분양을 지금 하고, 그런데 이제 60% 정도는 본인들이 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관리비는 엄청 부풀어 있고 누수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단 조직도 안 되고 있고 제가 산 곳은 너무나도 이게 누수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각종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 눈에 훤하게,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막 아주 영업을 하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질 때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좀 귀찮다기보다 될까요?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짜증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좋게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식으로 갑질을 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관리업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겪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오래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심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오히려 젊었을 때 고생이 사수도 안다고 그때 고생이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실패를 한 상황에서 있죠. 그 다시금 스스로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고 꼼꼼히 따져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쟁을 해서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하고 결국 끝까지 투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있었던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가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래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렸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상당히 저한테는 그걸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기초과학을 공부했다는 것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부하기는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대기업체 있을 때도 상당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고, 막상 제가 이렇게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게임의 룰일 뿐이지 않습니까? 게임의 룰. 그것이 자산 가치를 불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시행사나 관리업체들이나 아니면 관리인이라도 악덕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그 이상하게 본인들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규약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규약을 만들어 놨고, 그것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다 만들어 놨고 이런 데가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죠. 대부분이. 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좀 그랬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제가 논리적인 사고력은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굉장히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잘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분한테 믿고 저는 맡기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좀 대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노력을 열심히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트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가는 그 분야가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봅니다. 저는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다시피 했고, 잘할 거라 생각하고 제가 도움 드리는 그분을 요청하는 건 다 드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후로 있죠. 제가, 심지어는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잘못되고 나서 변호사 싸우고 이랬던 기억도 좀 나고요.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소송이 끝났을 때 싸웠다기보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고 안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왔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허술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그게 허술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잘 몰랐죠. 그때 그래서 결국 저도 법대를 지금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래 보니, 그 용어가 좀 어려웠던 기억은 좀 나면, 처음 용어들이 좀 약간은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니까. 낯설죠. 낯익지가 않고 낯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의외로 저는 법학 공부를 하면서 좀 참 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있기 전에 이런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론이 나는가라고 했던 부분이 제 나름대로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아마 사건이 어떤 법률에서 이렇게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상식인데 그것을 좀 그냥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서 용어만 그리고 어떤 문장 구조를 좀 더 정밀하게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지. 저는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밥맛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영학 공부도 좀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차분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집합건물은 있죠. 집합건물은 우리가 투자 목적을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목적을 위해서 갔으면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그 집합건물에 뭡니까? 주인이라는 사실은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중개업자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문제가 아니라 중개업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중개업을.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개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집합건물에 소유를 해서 거기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제대로 관리단 조직을 하면 관리비가 일단 확 줄어들죠. 우리는 영업을 하는 게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확 줄어들고 그 건물 하자 보수를 잘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가자 보수할 때가 직원들이 좀 늘어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정화되면 직원들도 줄여야 되죠. 직원들도 좀 줄이시고 그러시면 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중개 매매업도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개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훨씬 더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큰 숲을 보고 있죠. 나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중개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수고스럽지만 같이 합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인 관리단 조직을 해서 있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모두의 그 자산 가치가 많이 높아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입점주 여러분들도 막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관리비뿐만 아니고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있죠. 건물이 금방 지어졌다. 지금 신축 건물이다. 5년차 건물이다. 2년차 건물이다. 6년차 건물이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건물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라니까 과거의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죠. 그것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얼마만큼 이 건물이 효율화되고 있는가를 보면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죠. 또는 거기에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충분히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소유주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
입점주 소유자분들이. 두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있죠. 우리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판처럼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 미련한 짓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높여가야 되지, 관리업체라든지 그 관리 직원들은 있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모가지가 안 나갈까?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팔고 나면 먹튀하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청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니 빨리 되도록이면 이게 청구 금액을 본인이 5년 이상 되면 자기가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누구한테 소유자분들 또는 입점주분한테 떠넘길까 이런 생각만 할 겁니다. 아마 그 열의 9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정말 정직하게 하는 분들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시행사가 본인 자산, 그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물 관리 효율화시키고 하자보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좀 잘 팔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소유주나 입점주분들이 들어와서도 오히려 그 시행사를 박수치고 보낼 수 있고 그분들이 또 다른 데서 시행을 했을 때도 아주 신뢰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다시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소유자분들이 또 어디에서 또 살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냥 먹기만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행사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다가 그냥 법인을 없애버리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참 이것이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잘하는 곳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 또한 있죠.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오래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봉사를 하고 관리단 조성을 할 때도 봉사를 하고 이거 준비를 하고 그 관리단의 초기 우리 준비위원회 만들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에 피해를 줄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천천히 효율화시키고 관리비가 줄어들고 전기료 많이 줄어들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자산 가치가 엄청 높아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산 가치를 엄청 높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나는 높였기 때문에 돈을 내가 그만큼 1억을 내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 자산 가치 높아 남들 자산 가치 높아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거. 그러면 나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봉사만 하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하고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그런 어떤 농사를 짓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매수 지점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자산이든 간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달러든, 금이든, 이런 여러 가지가, 선박이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들이. 그러면 이 자산 가치에 거품이 있느냐, 거품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 같으면
분양사에서 막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해가지고 엄청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 정도 가격밖에 안 싸다라고 하면서 막 뻥튀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업체가 들어오고 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들이 탁탁탁 입점을 시켜가지고 들어온다부터 해가 차차차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지금 돈이 있는데, 아, 저기 해서 내가 월세를 좀 받으면, 아니면,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거죠. 일종의 수익형 그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월세를 받는다면, 너 뭐 좀 괜찮겠네. 왜 은행에다가 넣으면 이자는 얼마 받지 못하니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그 시점에서의 자산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 예를 들면 101호라 하면 101호의 자산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자산 가치, 그 시점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자산 가치와 그리고 그 부동산 그 자체의 내재 가치가 있거든. 본질적인 가치.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관리단이 조성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관리업체 지금, 좀 시행사고 단단히 됐다든지 아니면 뭐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다 하지만 이상한 관리단. 그 시행사가, 자기 친척이든 누구를 데리고 와가 그 사람을 관리인을 만들어가 이게 처먹고 이런 인간 또 그런 것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라도 하더라도 관리단이 조직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을 다시 관리단 조직해서 관리단으로 들어와서 막 관리비를 부풀려 있고 각종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한 투명하지 않고 있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효율화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각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그거 뺄 거는 다 빼보면 그것이 내재 가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시장에 있는 자산, 그 부동산의 101호의 자산 가치와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에 아직 하자가 안 돼 있고 이것저것 관리가 효율 안 돼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그 내재 가치, 본질적인 가치 비교를 해가지고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그게 거품이거든요. 괴리가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창기에는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거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에 매수를 하는 시점에 가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야 되고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을 해서 거품이 그러니까 조직하다 보면 있죠. 그런 시행사들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시공사한테나 아니면 돈을 PF로 당기든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어느 이자가 주기도 바쁘니까 결국에는 공매라든지 또는 경매를 통해서 팔게 되거든요. 낮은 가격에. 그때 엄청난 내재 가치가 그러니까 그 자산의 현재 시장 가치보다도 내재 가치하고 거의 근접하게 될 때가 온다고요. 왜 근접하게 될 때 오냐? 우리가 관리단 조직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관리단 조직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재 가치는 높아지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자산 가치는 시장 가치는 낮아지니까 이제 접점이 생기는 지점이 이제 제가 엄지가 예를 들면 내재 가치고 여기가 그 시장 가치라면 이제 우리 관리단 조직하면 이거 올라가죠. 본질적인 가치는 올라가죠. 그런데 시장 가치는 떨어지겠죠. 시장 가치는. 왜? 시행사들은 지금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떨어지죠. 그래서 딱 마주치는 지점이 앉아 생기죠. 그럼 공매나 경매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앉아 또 매수를 하신다든지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관리단 조직 잘 효율화되고 하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본질적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본질적 가치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 더 올라가거든요. 우리 시장 가치는. 그렇게 하면 모든 분들이 좋아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에 우리가 있죠. 농사를 짓듯이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투기적으로
이렇게 사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 모르고 사서 옛날에 20년 전에 그렇게 저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모르다 보면 그냥 혹하는 성격이 있죠. 이렇게 탐욕이 생기죠. 여기에 투자를 하면 내가 월세 얼마 받을 거니까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거. 어떤 사람은 저기 사가지고 지금 벌써 있잖아. 이렇게 샀는데 지금 가치가 뭐 1억이 올랐다더라, 뭐 얼마 올랐다더라, 이래서 하니까 배가 아프죠. 그럼 나도 사야 되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월세를 얼마 받는데, 뭐 훨씬 낫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내동으로 매수했다 이런 건 아니라 봅니다. 뭐냐면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오를 거를 생각하는 거 사신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름대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재 가치를 좀 보셔야 된다. 실질적인 자산의 내재 가치, 본질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본질적인 평가 가치를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부풀려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투자 관점에서는 꼭 살펴보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풀려 있고 투기적 거품이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해가지고 샀는데 약간 밤에 밤잠을 설친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세금 떼고 뭐 떼고 약간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결국에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폭탄을 또 던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또 받아서 그 사람도 알고 보니 아이고 어쩌지 이게 내 폭탄 터지기 전에 또 팔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집합 건물에 이게 지금 엉망이 되죠. 소유자분들이 다들. 그러니까 매도를 부르고 부동산 업자가 가격을 또 낮춰야 된다. 중개업자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팔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런 꼴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집합 건물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달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래 왔기 때문에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 둘 다 트윈위기라고 쌍둥이 위기까지 겪게 되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연배가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외환위기도 겪었을 거고 우리가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농사를 짓듯이 그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들죠, 여러분들. 밭을 또는 논을 처음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논을 갈아가지고 말이죠.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거기다 풀 같은 것도 일일이 앉아서 없애야 되고 기계를 하든 개인이 하든 그렇게 해서 잘 가꿔야 되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충격,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그걸 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실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부동산은 아주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꼭 제 말이 맞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바라볼 때는 지금 우리 그 유동성 자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경제 상황이 많이 힘들다 보니 유동성 자금이 이제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 실물 자산인 부동산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가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 많이 올라갔다는 말은 항상 보면 거품이 있다는 말은 자산 가격이 급속히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야 그 속에서 나중에 이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거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거품으로 기업들이나 이제 이렇게 신용 경색되면서 도산함이 되면 그래서 금융시장도 마비되고 하는 것이 이 거품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거품이 이제 많이 끼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집합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합건물 수익형 부동산에 좀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갖고 나가시면 이제는 실물 자산이 부동산 쪽에 우리 수익 그 자산 가치가 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과도하게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 조금 더 관리에도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우리 관리단을 제대로 조직하고 하면 여러분들 자산 가치는 많이 높아질 거라 다랄까 하는 미래 가치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각자가 다 협력을 하셔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다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관리단의 관리위원들이나 관리인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분이니까 인연하고는 다른 사람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점에 있으면서 거기 관리를 입점에 있으면서 소유자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 그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만 계속 오랫동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다 보면 좀 더 투명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청렴세 약서 적으시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항상 줄이도록 하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다고 했죠. 영업이익을 내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시간이 이렇게 42분이 됐네요. 한마디만 더 말씀. 잡수입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잡수입을 잘 이렇게 마련해놨다가 나중에 코로나 사태 이랬을 때 관리비를 탕감을 시켜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유보금이라고 하거든요. 유보금. 회사에서 유보금이 많으면 좋은 것처럼 우리도 유보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 실제 자산 가치 대비 잡수입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금 있죠. 현금화될 수 있는, 한 달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이게 유보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겁니다. 입점주나 소유자 여러분들 모두한테 아주 어떤 갑자기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돈을 풀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셔가지고 정치판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모두가 있죠. 우리 소유자 입점주를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합심하시기를 꼭 제가 부탁드리고 끝까지 해내면 여러분 반드시 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해서 장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